안녕하세요. 현재 자다 왔고요. 8시 9분입니다. 9월 12일 날 범한 퓨얼셀이랑 뭐 로봇주 이런 애들 했었죠. 범한 퓨얼셀, 로봇주, 제닉스, 로보틱스. 9월 12일 이날이네. 그죠? 제닉스 로보틱스는 다음날 상승의 연속성 있게 한 번 더 22%짜리 양봉 뽑아줬죠. 그리고 살짝 밀려서 마감했는데 다음날도 7%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근데 범한 퓨얼셀 이날 12일인데 이날 12일 이날이 10일이죠. 다음 날 상승 연속성 있게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딱 시장 분위기상 수소보다는 로봇이 강하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소를 이때 당시에 수소가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눌림목에 들어갔다 쳐봐요. 눌림목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딱 이 종목을 보고 눌림목 들어갔어요. 뭐 이런데 저항대 보고 그죠? 근데 떨어질 때 왜 안 가지? 한 번은 반등 나올 만한데 하면서 계속 물타다가 반등 안 나오고 골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반등 나올 때 자르지 못하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눌림목 할 때 타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른 종목이 새롭게 얘가 눌릴 때 다른 종목이 새롭게 강하게 올라오냐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이때 제닉스 로보틱스 볼까요? 9시 30분쯤 이때 보시면 얘가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오죠. 그니까 쟤 누구야? 범앤 퓨처셀이 못 가는 거예요. 얘가 상승 눌림 재돌파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특정 구간을 다 깨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고점 대비 7% 이상 빠지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줘요. 주도주에서 탈락했다.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 전 고가가 저항대가 될 확률이 높아요. 단알처럼 어제 단알이 어제 보시면 고가를 만들고 거의 7% 가까이 밑으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갈 종목이면 여기서 이걸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아마 돌파 다 들어왔을 거예요. 억대 트레이더들 25% 구간 돌파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20% 구간 깼죠. 여기 밑에 줄줄줄 흐르죠. 이렇게까지 밑으로 뺀 다음에 올라올 때는 다시 여기 전고점이 저항대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들이 안 들어와. 돌파하더라도 밀리죠. 근데 제가 이걸 미리 어제 커뮤니티에 적어드렸어요. 이때 단알이 너무 많이 하락폭이 심해서 다시 올라더라도 여기 전고점에 저항받을 확률이 높다. 그런 거를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제가 장중에 알려드리는 거죠. 아마 제 유튜브 커뮤니티 보신 분들은 이제 제 멤버십이었는데 이제 멤버십 제가 한 달만 들으라고 했거든요. 오래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기법이랑 그런 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한 달이면 돼요. 한 달도 솔직히 많아. 한 2주 3주면은 기법은 마스터해요. 왜 기법 한다고 다 수익 나는 게 아니거든. 기법 알고 나서 이제 시장 상황, 시장 분위기까지 같이 느껴야 돼요. 돈의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렇게 오늘 명확한 주도주가 보이죠. 단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단알이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간다면 새로운 강한 종목이 출현하거나 시장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강한 종목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오늘은 단알 한 종목 말고는 볼 게 없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매매하고 올린 다음에 단알 말고 볼 게 없다. 저도 지켜보다가 돌파 구간 보이면 진입해 볼 생각이고 여기서 눌린다면 눌리면 안 할 생각입니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전고 돌파하면 돌파하는데 여기서 전고 돌파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눌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제가 볼 게 단알밖에 없었어요. 근데 단알이 여기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타이밍에 로보티즈가 그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수를 견인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지수를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확히 보이는 주도주에서만 매매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현재 단알 등락률 18, 19% 구간인데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마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파를 할 때 중요한 점은 개인들 매수할 틈 없이 싹 쓸어가는지 천천히 매수기에 다 주면서 돌파시키는지 보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거기가 고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요. 지금은 올라운드 트레이더가 됐어요. 돈의 흐름 1부, 2부, 3부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그 주도주 돌파하면서 주도주 눌림도 하고 그 다음에 일봉 눌림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짬뽕으로 그날.
그날 왜 그렇게 하냐면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 거야. 그날 로봇주랑 수소가 주도주인데 얘네들이 프로그램이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타를 치면서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강했던 조선주가 H중공업이 대장이죠. 조선 대장주. 근데 H중공업이 밑으로 밀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충분히 눌림목 매매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 해본 거고. 그러니까 수소랑 로봇이 엄청 강해 그날. 대장이 상한가 가고 난리 났어. 그러면 조선주 눌림목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이 수소랑 로봇인데 얘네가 특정 구간에서 못 가. 그런 흐름에는 새롭게 조선이 밀리다가 올라올 수 있다. 새로운 애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LCG중공업을 눌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점만 보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을 다 보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확률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약한 타이밍에 이제 새로운 애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다날은 이렇게 매매했다. 다날은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높은 구간이라 줄 때 먹고 다시 갈 때 샀다가 안 가서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돌파가 여러분이 고점에 들어올 때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림이 있잖아요.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이 딱 매수했는데 더 이상 거래대금이 안 채워지고 위로 사람들이 안 쳐줘. 그럼 거의 고점이에요. 그러면 꼭대기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서 뭐 1% 먹겠다, 3% 먹겠다 하고 버티는 게 아니고 안 가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잘라버리냐? 밑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가니까 버티고 있다가 안 가는 타이밍에 누가 땅 때리잖아요. 그럼 다 같이 때려요 여기서. 그러면서 폭포수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파는 무조건 계속 쭉쭉쭉쭉쭉쭉쭉 하고 가야 되는데 쭉쭉쭉쭉 가다가 딱 막히는 흐름이야. 거기다 파는 게 좋아요. 일단은 다시 올라갈 때 사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서 올라갈 때 지켜보다가 막히는 흐름에 여기서 다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다시 샀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밀리는 타이밍에 바로 매도. 그러니까 돌파는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손절은 어디서 하냐? 가열자리인데 가열자리에서 못 간다. 그럼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는 거예요. 다시 갈 때 사더라도 여기서 제가 막 익절 안 했다? 손절 안 했다? 그러면 쭉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손절을 생각을 안 하고 더 떨어지면 물타기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바에 그냥 칼손절하는 게 나아. 물타는 것보다. 그 최고점에 들어가서 물타는 것보다 손절하는 게 나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랑 분할 매수랑 차이점은 물타기는 여러분이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져. 그래서 생각지도 못해서 평단을 낮추려고 매수하는 게 물타기고 분할 매수는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1차, 2차, 3차 들어가자. 그렇게 미리 계획하고 들어가는 게 분할 매수. 고점에서 물려서 여기서 매수하는 거 물타기죠. 그래서 이때 로봇스타를 여기서 눌림목 했잖아요. 왜 했겠어요? 다날이 어때요? 이 로봇스타를 눌림목한 거는 전날 상한가 갔었고 얘가 근데 갭이 살짝 떠서 밀렸어. 근데 갭이 떴을 때는 왜 매매 안 했냐? 이때 양자컴이 한국첨단소재가 슈팅 나오고 있었어. 한국첨단소재를 매매했죠. 얘를 매매 안 하고 장 초반에 한국첨단소재가 강했고 걔를 봤어야 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왜 샀냐? 이때 이 시간대에 다날만 강했거든요. 다날이랑 스테이블코인, 카카오 이런 애들만 강했어. 다른 애들은 다 약한 거예요. 조선주며 뭐 반도체며 이 시간대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체거래소에서 플러스 만들어 놓은 걸 장 시작하고 마이너스로 바꿔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눌림목 할 바에는 로봇주 눌림목 하는 게 낫다. 전날 장대 항목 나온 상한가. 얘가 전날 대장주였고요. 로봇 대장주. 그래서 얘를 눌림목 한 거고 얘가 상승이 나오다가 밀리면 얘가 올라갈 만하다. 근데 얘가 상승이 오래 나왔죠. 그래가지고 얘를 15% 구간에서 따라붙어요. 뒤늦게 따라붙어. 로봇주 들고 있으면서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겠지 하고 있는데 얘가 계속 상승 나와. 이때 제가 왜 따라붙냐면 프로그램이 막 200만 주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단화를. 그래서 이거는 손절하더라도 추격 매수하자. 따라붙어서 15%에 샀으니까 저는 한 25%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18% 부근에서 밀려요. 그랬을 때 이 눌림에서 새로운 종목이 새롭게 올라오는 게 있나 그걸 봐요.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는 게 없어. 얘밖에 없어. 그러면 얘를 눌림목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특정 구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손절하더라도 볼게 이 시간대에 얘가 대장이니까 얘를 하는 거예요. 눌림을 하든 돌파를 하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다가 또 저항받고 밀려. 올라가다가 또 저항받고 밀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다 팔아요. 다 팔고 지켜보다가 위로 그냥 방향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위로 방향 틀면 사자. 지켜보다가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산 거예요. 이렇게 매매했는데 얘가 여기서 빠진 타이밍에 이제 로보티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보티즈가 제가 얘를 여기다 왜 팔았냐면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시장을 확인해 보니까 로보티즈가 상승률이 더 높네요. 로보티즈가 대장이고 얘가 후발주네요. 그래서 10% 길목 구간 저항대 보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0% 길목 구간 그걸 보고 저항대 보고 전량 매도했는데 제가 매도한 가격 이후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좀 살짝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팔고 1등주로 넘어가는 게 맞았어요. 매매할 거면 얘가 후발주니까. 다날이 25% 부근에서 조정을 받을 때 로보티즈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종목만 보면 안 되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매매합니다. 제가 돈의 흐름 1부, 2부, 3부 영상에서 전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눌림목에 들어갔든 고점에 물렸든 밑에서 끌고 가던 새로운 강한 놈이 튀어나오면 일단은 탈출하셔야 돼. 기존에 강했던 놈이 밀린다. 근데 그 시간대에 새로운 애가 올라온다. 거래대금 막 몇백억 터트리면서. 그러면 빠져나오셔야 돼. 왜냐하면 다날은 이 구간이 25%고 25%에서 상한 갈 거였으면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못 가잖아요. 상한가를. 그러면서 25%에서 밀려. 그럼 여기가 고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로보티즈는 이제 10% 구간 통과하면서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충분히 25%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매매한 거죠. 로보티즈도 내려옵니다. 또 새로운 강한 종목이 나오면 로보티즈 내려옵니다. 로보티즈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지만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로보티즈도 내려옵니다. 이때 눌림에서 바닥 골러가는 겁니다. 눌림도 해야 하는 구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25% 부근에서 눌림을 할 게 아니라 방향이 위로 결정되면 상따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강한 종목의 출현에 의해 방향이 아래로 결정되면 눌림을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종목을 돌파해야죠. 로보티즈를 돌파하라는 소리예요. 이 시간대에 새로운 놈이 출현했으니까. 근데 출현할 때 후발주들 다 끌고 올라오죠. 로봇스타, 뭐 클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제닉스 로보틱스 다 끌고 올라오죠. 그러면 그때 로봇 섹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섹터의 군집이 형성됐으니까. 그러다가 로보츠도 어느 전 25%까지 올라왔습니다. 방향이 위냐 아래냐 결정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위로 가서 상한가에 들어가면 이제 로봇 후발주 짝꿍 매매 구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래로 방향이 결정되면 후발주들은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때 새로운 강한 종목이 출현했나 봐야 하고 새로운 강한 종목이 출현했으면 눌림 금지. 하지만 일반적인 차익 실현이라면 좀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짝꿍 그 대장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후발주를 탈출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후발주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너무 강하니까 대장을 매매하고 싶은데 자리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후발주 짝꿍 매매하는 건데 대장주가 내려온다? 대장주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후발주에 시장에서 관심이 안 줘요. 후발주를.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를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매매하더라도 대장을 매매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올릭스, 다날, 로보티즈 3파전. 우선순위는 1순위 로보티즈, 2순위는 올릭스, 3순위는 다날. 왜 다날이 3순위냐? 25%까지 올라갔다가 쭉 밀리고 있으니까 3순위. 왜냐면 25%를 고점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왜 올릭스가 2순위냐? 로보티즈는 25% 찍고 내려오고 있지만 후발주들이 강하게 따라와요. 근데 올릭스는 바이오인데 개별주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막 밑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25% 찍고 내려가고 얘도 25% 찍고 내려가지만 얘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개별주. 그래서 우선순위상으로는 로보티즈가 상한가 강하게 가지고 로보스타, 클로봇 이런 애들이 짝꿍 매매하는 구간 나오는 게 베스트인데 현재 분위기상 올릭스가 더 강하게 상승 중이다. 왜냐하면 로보티즈가 가야 할 자리에서 계속 못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따팀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따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돈을 똑똑해서 로보티즈 같은 종목 상따하기보다는 올릭스를 할 것 같은. 올릭스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 받을 때 로봇주 슈팅 나오는지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고 슈팅 나오면 로보티즈 상따, OR, 로봇 후발주 짝꿍 매매 전략. 그래서 이때 올릭스가 결국에는 올라가다가 빠지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빠지는 타이밍에 로보티즈가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보티즈가 27% 28%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걔를 매매하기보다는 로보스타를 전고 돌파할 때 매수했고요.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최고점에 또 어떻게 팔았냐. 야, 너는 어떻게 최고점에 그렇게 잘 파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호가창 보고 가야 할 자리인데 못 가서 판 거예요. 가야 할 자리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제가 매수하고 위로 쭉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때 속도 가속이 붙을 거 아니에요. 위로 시속 한 10, 20, 30, 40, 50, 60으로 가속이 쭉 붙다가 어느 순간에 가속이 60에서 30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가속 구간이 있어요. 그 호가창을 느껴야 돼요. 제가 설명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호가창을 근데 많이 보면은 알게 돼요. 저도 몰랐는데 처음에는 호가창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가속이 쭉 붙다가 자동차 타면 여러분 그 고속도로 100km, 120km 달리다가 카메라 60km 있는 60 있는 구간에서는 뭐 가속을 줄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호가창에서도 가속이 쭉 붙다가 가속이 딱 줄여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는 왜 줄여지냐면 누가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세가 그 매도세를 잡아먹는 매수세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세가 누가 매도하고 있어도 매수세가 강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매수세도 눈치 보는 흐름이고 누가 야금야금 매도해. 그러니까 거기서 탄력 있게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딱 호가창 보고 캐치하고 딱 매도하니까 밑으로 쭉 밀리죠. 이때 로버스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우와 이거 보이세요? 와 이거 여기서 산 거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왔다 갔다 구간에서 매매 안 하다가 확실히 여기 뚫을 때 그 타점만 보고 샀다기보다 뭐 거래대금 그리고 이 시간대에 로보티즈가 슈팅이 나오고 있었어요. 올릭스가 올라가다가 빠지는 타이밍에 로보티즈가 슈팅. 그래서 후발주를 매매한 거고 최고점에서 팔고 이후로 쭉 빠졌죠. 고점 대비 13%. 여러분이 여기서 안 팔고 버티다가 이런 구간에서 물타겠다 생각해봐요. 근데 여기가 마지막 탈출 기회였는데 여기서 탈출 못하고 계속 물타기 하다가 종가 마감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 한 종목 매매하고 계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는 최고점 돌파할 때 사는 거잖아요. 여기 최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가속이 붙어줘야 돼. 가속 붙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 구간에서 누가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호가창에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 다 설명이 가능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호가창에서 보여요. 가야 하는데 누가 물량을 알게 모르게 매도하고 있는 게 보여. 그래서 일단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일단 매도한 거예요. 제가 여기 고점이라 생각해서 매도했다기보다는 시속 60으로 시속 120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60으로 줄이네? 이 자동차가 멈추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매도한 거예요. 가속이 줄어드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딱 여기서 올라가는 게 멈춰지고 내려가는 걸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브스타 이렇게 매매하고 로보티즈는 가져야 할 타이밍에 수차례 가주지 못하니 실망 매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로보테마 눌림 금지. 제가 눌림 금지라고 적어놨죠. 근데 만약에 제 커뮤니티 못 보고 눌림을 했다. 그럼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로봇주 빠지면서 바이오주의 수급이 몰리네요. 올릭스는 25% 방향을 결정한 구간. 이때 올릭스가 25%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이날 다날도 25%까지 가고 로보티즈도 25%까지 가고 올릭스도 25%까지 갔어요. 근데 셋 다 상한가에 못 갔어. 그러니까 상한가가 잘 안 나온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25%를 최고점이라고 저항대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10% 길목 구간부터 이제 돌파를 하든 눌림을 하든 하잖아요. 그럼 25%가 저항대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25%를 강하게 뚫고 28, 29 하고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하가 딱 들어가는 타이밍에 상하가 딱 들어갈 것 같을 때 그때 딱 사는 거예요. 상단은. 그리고 안 풀리면 내일까지 끌고 가는 거고. 샀는데 계속 풀려. 다시 들어가고 또 풀려. 다시 들어가고 또 풀려. 이러면 그냥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때 올릭스가 강하니까 ABL 바이오가 얘도 역사적 신고가인데 10% 길목 구간 올라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장 초반은 돈이 이곳저곳에 분산해서 들어가서 다 같이 올라간 시장이라면 오후장은 돈이 한정적이라서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이 내려오고 시소타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후장은 왜 돈이 한정적이냐면 오전장에 번 사람들이 퇴근을 하거든요. 오늘 수익 달달하다 하고 퇴근해요. 그러면 오후장에는 이제 마이너스 난 사람들이랑 풀장 뛰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매매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난 사람들은 이제 복구하려고 매매하는 거고 풀장 뛰는 사람들은 그냥 주식 매매가 좋아서 오전장이든 오후장이든 대체그룹 시간이든 그냥 풀장 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매매하는데 마이너스 난 사람들이 풀장 뛰는 사람들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후장에는 살짝 그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뭐가 도사리냐? 뉴스 뜨고 올라간 종목이 있거든요. 저는 뉴스 뜨고 올라간 종목은 절대 안 합니다. 뉴스 뜨고 갑자기 급등한 종목 있잖아요. 뭐 로봇 섹터, 뭐 조선 섹터 그런 섹터가 아닌데 갑자기 뉴스 뜨고 뭐 자기 개별 회사 뉴스 이슈 그런 거 달고 올라간다. 저 그런 건 매매 안 해요. 그런 거 매매하다가 이제 고점에 물려가지고 계좌 박살이 몇 번 나가지고 그런 건 이제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복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뉴스 매매 많이 하죠. 뉴스 매매가 플러스 5%도 나기 쉬운데 마이너스 5%도 나기 쉽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난 사람들은 여기서 마이너스 5% 나면 뭐 어때? 플러스 5% 미수 몰빵에서 플러스 5% 나서 복구하자 이 생각으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계좌는요 야금야금 플러스를 찍어가는 게 좋아요. 제가 1억에 있음에도 1,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한 타점에. 그러니까 제가 올라운드 트레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억에 있는데 한 종목에 1억 다 들어가고 미수 올빵에서 3억을 들어간다. 그러면 하루에 한 종목밖에 매매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싶은데도 확신이 안 오면 매수를 못 들어가. 근데 정작 확신이 있어가지고 매수하는 자리는 또 거의 떨어진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10%씩 비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반등 나오면 한데 그런 데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HG중공업 3부 보시면 HG중공업 전날 종가 이탈하고 내려올 때 제가 눌림목 봤죠. 일봉 눌림목. 아무튼 올릭스는 25% 부근에서 방향을 아래로 틀었습니다. 20% 구간 지켜주지 못하며 오늘 데이트레이딩 탈락입니다. 로봇주나 다른 곳으로 수급 쏠리겠죠. ABL 바이오는 10% 길목 구간 통과하지 못하면 데이트레이딩 탈락입니다. 제가 이런 걸 왜 적어드리냐면 멤버십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이제 제가 한 달 멤버십 분들한테 한 달만 강의 드리려 했거든요. 더 듣지 말고 솔직히 한 달만 들어도 다 마스터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달 강의 끝나고 멤버십 끝나고 이제 헤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시장 분위기, 일봉 역사 신고가, 프로그램 수급까지 다 좋아서 아직 관찰 대상입니다. ABL 바이오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이때 11만 원 라운드 픽이요. 돌파하면 10% 길목 구간 통과하는 건데 여기를 돌파 못 해가지고 매매 안 한 거고 만약에 여기 돌파했으면 매매했겠죠. 라운드 픽이 돌파할 때 들어가 보고 올라가주면 수익 많게 가고 돌파하자마자 내리 꽂으면 손절 라인을 손절하는 겁니다. 제가 손절선 같은 것도 다 알려드렸고요. 로보티즈는 25% 부근 이탈했다가 다시 시켜주고 방향을 위로 틀었습니다. 올릭스가 빠지니까 얘가 다시 올라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다날에서 로보티즈, 다시 바이오, 다시 로보티즈 이런 식으로. 후발주들 잘 따라온 지가 관건입니다. 아까 로버스타가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 나올 타이밍 있죠. 그때가 로보티즈가 올라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또 상한가 못 가고 또 떨어지니까 로버스타가 쭉 떨어지다가 반등 나왔다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만약 로보티즈가 상한가 갔다. 그 로버스타가 반등 계속 나오고 전고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적어드리고 있고요. 이거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다 읽기도 힘드네. 여기 중요한 말이 있다.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 알려드린 걸 토대로 타점을 잡아야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돈 들어오네. 돌파 타점 매수, 눌림 타점 매수 이렇게 하면 계좌 반통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궁금한 사람들 가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며칠 전부터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날 3일 전에 오늘 추천 테마 7시 30분에 올려드렸죠. 지난번에 네이버 웹툰 60% 상승한 거 보고 장전에 웹툰 관련주 추천드렸죠. 이번에는 양자 관련 추천드릴게요. 나스닥 양자 관련해서 테마 군집해서 다 같이 역사 신고가 갱신했네요. 최근에 양자 관련해서 상승 나온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디에브 컨턴 19%, 아이언코 10%, 리게티 컴퓨팅 몇 프로 이렇게 다 같이 역사 신고가 간 날이에요. 이날 한국 첨단 소재랑 IM 플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한가 간 날, 장 시작하고.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 다 보시고요. 이날 제가 2차 상승판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적어드렸었는데 한싹이 2차 상승판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날이에요. 이날 종가에
적어드렸었는데 얘가 여기서 한번 위로 뽑아주고 밀렸다가 여기 당일 저가 지켜주고 옆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슈팅. 그래서 여기서 VI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얘가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죠? 다음날 또 밀려서 끝났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쭉 밀릴 때 뭐 보라 했죠? 전에 이런 저항대를 지켜주나. 시장 상황도 같이 보지만 이런 저항대를 지켜주나가 중요해요. 심리선이니까. 여기를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여기서 물 탔으면 탈출기에 있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주식은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대에서 또 지지가 나오네. 근데 주식은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샀는데 이거 큰일 났다 물렸다 싶으면요 본전 근처에서 빠져나와요. 마이너스 0.5% 이런 데서. 근데 샀는데 느긋해 물린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분할 매수해서 수익에 빠져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딱 샀는데 느긋해 그러면 끌고 가는 매매하는 거고, 샀는데 큰일 났다 물렸다 이거 큰일 났다 하면 본전 근처에서 탈출해라. 그러니까 주식은 이 타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까지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다면 아셔야 될 게 뭐 이평선 눌림, 뭐 신고가 매매, 역사적 신고가, 뭐 주도주 눌림 매매, 신규주 돌파 매매 이런 걸 보고 타점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 상황까지 같이 봐야 돼요. 제가 2개월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시장 상황 보는 법. 그러니까 이 기법이랑 시장 상황까지 합쳐져야지 이제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못 보고 그냥 타점만 들어간다? 그러면 도박 홀짝 게임 하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이 눌리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놈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죠? 새로운 놈이 올라올 때 그 종목이 개별주냐 섹터 테마주냐. 섹터 테마주면 후발주들을 잘 끌고 올라오냐 아니면 얘 혼자 올라오고 있냐.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 지수는 어떠한가,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매매해야 돼요. 그래서 제 이 기법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장 보는 법까지 들으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운드 트레이더가 되는 거예요. 올라운드 트레이더 되고 시장에 맞게 매매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감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